스케치 먼저 해드리면 이거 보시면 이 형태는 더 이상 순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수능이고 내신이고 잘 안 나와요. 내신은 모르겠어요. 내신은 학교마다 불균등하잖아요. 무슨 추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 내신을 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뭐 내신의 추세가 어딨어.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다 같이 수학 공부를 한 다음에 요새 경향은 이런 거니 대동단가라 이거 냅시다 이런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출제 기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출제 기관이 1600명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건 아니지. 이게 아닌데 시발 이건데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거 할 줄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도 야, 2개 정도는 웬만하면 할 줄 알아라. 요거는 나오는 거 수능 때에도 나오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면은 뭐가 이거 안 나오고요. 이거 안 나오는 주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시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수학적 귀납법은 2개를 배우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을 배워요. 수학적 귀납법은 수학적 귀납법과 수학계열의 귀납적 정의 2개가 있는 건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귀납이라는 방법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얘예요.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중요한데 지금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튼 요건데 1, 2, 3, 4 다음에 29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 2, 3, 4 다음에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다 5라고 할 거거든요. 1, 2, 3, 4 다음 얼마입니까? 5요.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규칙성을 추론하는 거죠. 규칙성 추론에 의해서 다음이 5일 것이야 라고 추측하는 거지 5라는 근거가 아예 없어요. 그죠? 1, 2, 3, 4 다음에 1, 2, 3, 4 다음에 29를 만들 수 있는 건 A에는 이렇게 잡으면 1, 2, 3, 4 다음에 29가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온 다음에 5 넣으면 이제 29가 빡 하고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건 사실 나열은 규칙이 전제되어 있을 때 쓰는 방법이지, 나열은 우리가 규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귀납법이 불가능하다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귀납법이 뭐죠? 근데 그게 문제지. 여러분 지금 귀납법이 뭔지 모르니까 문제인데 이제 뒤에 가서 하죠. 귀납법은 이제 사례로부터 그 규칙을 찾는다가 이제 귀납법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구체적 케이스로부터 그 정의하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여하간 귀납법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런 거를 그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나중에 이거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가 나열이 있고요. 이 선생님 나열 안 된다면서요. 이거 쓰면 돼요. 이러면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거 뜻이니까 규칙을 정의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2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이 뭐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일반항이라는 것도 있고, 3번째 방법은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거예요. 이거죠. 이게 뭐예요? 어떤 항에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됩니다 라는 거고, 첫째 항은 얼마예요?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너 일치시켜 줄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4. 이렇게 쓰면 다 똑같이 정의한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뭐예요?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다 라고 하시고, 귀납법 가서 귀납적 정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시고 그냥 귀납적 정의가 이런 거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불 붙이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점화식은 점점 변화하는 식이에요. 점점 이 식이 얼마로 변화하고 있죠? 더하기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수와 항과 항 사이에 뭐야?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씩, 규칙을 얘기한 거죠. 얼마씩 뛴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씩 뜁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뭐만 필요한 거예요? 첫째 항이란 것만 필요해요.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맨 처음에 등차수를 배울 때 준 예시가 바로 그냥 이걸 한 거예요. 이씩 뛰어. 얼마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얼마까지 가면 돼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요렇게 정의하는 것, 즉 뭘로 정의하는 거? 점화식하고 첫째 항으로 주는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면 무슨 효과가 나냐면 귀납법이랑 똑같은데 뭐예요? 이거를 무한정 계속 넣는 효과가 나와요. 1 넣으면 3 나오죠? 3 또 넣으면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5 넣으면 또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해서 무한정 넣는 효과가 나오고, 이게 귀납법적인 어떤 정의다 생각하시면 되고, 점화식과 첫째 항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점화식과 초기 조건이라고 하세요. 맨 첫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요. 왜냐면 첫째 항이 아니라 처음에 2개 항을 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줘도 된다고. 봐봐. 이걸 이렇게 줄 수 있어. A1은 1이야. A2는 3이야. 그럼 A3이 5냐? 모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만 주면 되잖아.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2야. 이거 무슨 얘기죠? 등차 중앙이라는 거야. 그치?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야? 등차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쵸? 근데 1로 시작하는 등차야. 그러면 공차가 얼마인지 알아?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1, 3이야. 근데 넌 등차야. 그치? 그럼 뭐가 돼? 1, 3, 5 쭉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조건 1개일지 2개일지 첫 항일지 세 번째 항일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점화식과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점화식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다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항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입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문제를 그대로 푸시면서 그대로 소화하시면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과 같이 귀납법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A10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에요. 자, 이게 무슨 수열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실 텐데, 자, 읽는 법부터 배웁시다. 자, 항 읽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걸 뭐라고 읽으라고요? 어떤 항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이건 그러면 얘를 어떤 애라고 얘를 주어로 놨으면 얘가 무슨 항이 돼요? 다음 항이 돼요. 그럼 다음 항은 어떤 항에 3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럼 다음 항은 어떤 항에다 3을 더하면 다음 항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 등차 수열이죠. 그쵸?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 요렇게 DDD 요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요. 이거 이항시켜갖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쵸? 그냥 다음 항에서 전항을 얘가 다음 항을 먼저 주어로 만들면 얘는 뭐라고 놓을 수도 있어요? 전항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다음 항 전항. 그쵸? 알겠습니까?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이라고 하시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리딩해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리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N항을 어떤 항이라고 놓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뭐야? 상수로 일정하다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야? 읽을 방법을 지금 소개해드렸지만 그냥 이 정도는 뭐야? 외우고 푸는 거 아니겠냐? 3n-1이고요. 자, 너는 뭐니? 첫째 항은 이고 다음 항은 어떤 항에다 2를 곱하면 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고요. 그렇죠? 2에 n승이 되겠고요. 자, 첫째 항은 1하고 3인데 뭐가 주어졌어요? 아, 중항이 떴네요. 그렇죠? 이렇게 줬으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야? 2n-1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건 뭐겠어요? 중항이죠? 근데 요렇게 줄 수도 있는데 요렇게 줘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쵸? 이게 뭐예요? 이거에서 이거 나눴으니까 뭐라고 부르죠? B죠, B. 그쵸? 얘 B와 얘 B가 뭐야? 같다라는 것. 그쵸? 이걸 주어로 놓으면 어떤 항과 전항을 나눈 것과 어떤 항? 그 다음 항과 그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나눈 것. 이게 되는 거죠. 그냥 n 플러스 1, n 플러스가 있고 여기서 이거 나눈 거랑 여기서 이거 같네. 그럼 뭐야? 아, 공비네. 이게 공비란 뜻이지. 그치? 알겠습니까? 그럼 너 2분의 1이니까 그치? 그 다음은 2분의 1, 2분의 1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활용 문제 할 때 했던 거 첫째, 둘째 나오고 등비라는 조건만 딱 성립하면 다 끝난 거 아니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알겠니? 결국 똑같은 거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요 178번 몇 가지 유명한 점화식이라고 해놓고 얘를 유명한 점화식들을 다룰 거예요. 266부터 66, 67, 68, 69까지고 요 정도까지는 하시면 좋겠다.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축차 대입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식정리예요. 요 2번이 특별히 중요한데 요거는 다 정리가 돼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일부러 이렇게 읽어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다음 항은 어떤 항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간단해. 이쪽에다가 AN 놓고 이쪽에 뭐 넣으면 돼요? AN 플러스를 넣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숫자는 뭐 적절히 알아서 배치하면 돼. 그러면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뭘 할 겁니다가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항은이라고 해놓고 하나만 넣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이 쉬워 보이는데 이런 거 같은 거 나오면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세항이거든요. 세항이 있는 조마식들은 좀 더 어려운데 이것도 룰은 간단해요. 이것도 룰은 간단한데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항과 항 사이가 주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안 하셔도 돼. 문제는 있어.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건데 옛날엔 이런 거 다 했어. 자, 이런 거야. 그렇지? 두 개와 세 개로 나눈 다음에 두 개는 너한테 줘요. 세 개는 네가 가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뭐가 나와요? 2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에 n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서 쟤도 같이 넘어가면 3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나와요. 됐네요. 그렇죠? 뭐예요? 어떠랑 이게 있는데 이 사이를 뺀 것에 2배를 하면 이 사이를 뺀 것에 3배와 같다. 이렇게 놓자. 이렇게 놓죠. 이 사이를 뺀 것은 이 사이를 뺀 것에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변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음 정보는 여기. 그쵸? 전 정보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다음 항에서 뭔가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함수도 이렇게 놓고 계산하냐? 이렇게 놓고 계산 안 하잖아요. 이쪽을 넘겨가면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항과 전항을 하나씩 한 변에 하나씩 놓는다가 기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도 어느 정도는 큰 관점이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일단은 1번에서 2번에서 설명드린 건 그런 거고 BN으로 치환하는 건 증명빈칸에서 사용되는데 아마 펀치라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환하는 방법은 제가 펀치라인에 소개하고 방금 같은 것들도 치환해서 푸는 건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첫 번째. 이거였으면 뭐예요? 어떤 항에다 4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죠. 그쵸? 오케이. 자, 얘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얘를 푸는 방법은 총 세 가지인데 1번은 웬만하면 지향하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푸는 게 귀납법의 정의는 맞아요. 자, 뭐냐? A1이 7이죠? 자, 그 다음에 n에다 1을 넣어요. n에다 1 넣으면 얼마가 돼요? A2는 A1에다가 얼마가 돼요? 4를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야? A1이 7이니까 7 더하기 4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11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에다 2를 넣어요. A3은요? A2 더하기 4에다가 A2가 얼마죠? 11이죠? 11 더하기 4니까 15가 아니죠? 8이죠, 8. 여기다가도 넣어야 되잖아. 그치?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 대입하는 방법도 배우라고 했는데 대입하는 것도 이렇게 좀 정갈하게 써야 돼요. 저는 악필은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정갈하게 놔야 실수도 안 하고 쓰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요. 8이죠, 8. 미안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 19가 돼요. 자, n이 3이야. 자, A4는요? A3 더하기 3 집어넣어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19죠? 19 더하기 12가 되므로 31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귀찮아하시면은 귀납법은 안 된다는. 귀납법은 이게 귀납법이야. 귀납법은 뭐야? 각각의 케이스로부터 일반화된 지식을 찾는다가 귀납법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수열적으로 감각이 안 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여기에다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뭐냐면 수열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게 규칙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나열시켜놓으면 보여요. 알겠어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방금 쉬는 시간에 풀고 온 문제도 여러분이 맞으면 상관없는데 틀리면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린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규칙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 여기 차이가 얼마가 나니? 사이에서 규칙이 있는 거야. 그렇지? 곱하기 7분의 11 곱하기 7분의 11인가? 아니겠네. 그렇지? 그럼 더하기인가? 더하기 4야. 넌 더하기 얼마야? 8이야. 넌 더하기 얼마야? 10이겠네. 넌 더하기 얼마 그럴까? 16이에요.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규칙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보이긴 보여. 이렇게 잘 써놓으면 보이긴 보여. 4 더하기 8 더하기 11인데 여기 있고 여기 있네. 31 더하기 10 뭐야? 4, 8, 12, 16이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긴 해. 알겠습니까? 근데 10개나 해야 되는데 이게 더 괴롭죠. 그쵸? 10개 해야 되니까 뭐예요? 옆으로 그냥 빨리 나열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이게 1번이야. 알겠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여기서 2단계의 내 규칙을 보는 게 1번이고 자, 전공법은요? 전공법은 뭐냐면 옆으로 나열해라. 같이 밑으로 쓰면서 옆으로 나열해야 돼. 몇 개까지? 항이 4개까지라고 했어. 알지? 앞에 4개, 뒤에 2개? 오케이. 앞에 4개는 나열하시고. 자, 전공법은요, 이렇게 써요. 자, n에다 1을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4 곱하기 1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에다 2개를 넣어. A2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되고요. A4는 A3 더하기 4 곱하기 3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다 밝혀 쓰세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계산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썼을 뿐이지 이것도 왜 옛날에 되게 엄격할 때에는 귀납법이 진짜 다 나오던 시기에는 이거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 안에서 규칙이 보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n에다 얼마 넣을까요? n에다 9를 넣으시면 돼요. 10을 구할 거니까. 근데 an 구할 거니까 우린 지금 an 구할 거니까 오케이? a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겠어요? 마지막으로 n-1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n-1을 집어넣으시면 a의 n이고요. a의 n-1 플러스 4의 n-1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얘를 집어넣은 이유는 an을 구할 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돼.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나중에 조정만 할 수 있으면 돼. 하지만 조정할 줄을 모르면 조정하지 마시고 n-를 넣어서 뭘 만들 거야? a를 만들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뭘 쓸 거냐면 축차 대비 아이들을 쓸 거예요. 오케이? 축차 대비 아이들 쓰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이걸 쓰기가 너무 귀찮았네. 오늘 수업 들어오기가 너무 약간 가슴이 막막했어. 왜냐면 이거 지금 다 더해. 자, 옆으로 한번 쓸게. 다음부터 안 쓸게. 자, 이거를 이렇게 변을 더해서 이쪽 변을 더해서 여기다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변 더해 쓸게. 그럼 두 개 따로 더할게. 요거 네모 더하고 요거 이렇게 네모 따로 더할게. 야, 왼쪽 거 다음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얼마가 돼? A에 N-1까지 되겠지. 맞니?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어? 더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1. 그냥 4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그치? 어디야? 4 곱하기 n-1까지 있겠네. 그치? 그럼 보이니? 여기 h 있고 여기 h 있고 여기 a3 있고 여기 a3 있을 거고 여기 있고 있겠지. 그치? 뭔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원리는 이거야. 알겠니? 근데 어떻게 놓으면 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주어도 돼. 어차피 다 뭐 할 거니까? 더하고 다 더할 거니까. 이게 바로 숙차 대입이지. A2부터 AN까지나 A1부터 AN-까지니까 공통부분 날리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에 뭐만 남아? 날아갔으니 이쪽에 이거 남네? AN 남고 이쪽에 뭐 남니? A1 남지. 그치? 이쪽엔 뭐가 남아? 이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 남지? 그치? 뭐라고 쓰시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야? N-1까지 4K에다 쓰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An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게 옛날에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했어요. A1 더하기 시그마 SN-요. 어쨌든 시그마 K는 N-부터 이렇게 알겠습니까? 계산이 뭐 어렵지 않잖아. 아시겠죠? 자, 이게 두 번째고 전공법을 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A10 같은 걸 주면은 일일이 구하기가 좀 괴로워져요. 근데 A5까지는 뭐야? 대입하면 돼. 지금 대입을 빠르게 합시다. 자, 읽어서 합시다. 다음 항은 전항에다 뭐예요? 4n을 더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4n을 더하지. 이게 어떻게 되니?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첫 항이 7이죠? 더하기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쵸? 얼마야? 11.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4n이니까 8이죠? 그럼 더하기 얼마가 돼요? 19가 되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하실 거야? 리딩을 하실 거예요. 뭐예요? 더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있구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리딩에서 쓰시는 걸 추천하는데 이게 항이 10개 정도면 금방 리딩 하는데 한 15개, 20개 주면 선생님이 이거 구하라는 의도인 거예요. 보통 5개 쪽으로 나오거든요. 5개, 6개 나오면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고 해? 나열하고 빨리 끝내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열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나열하는 게 실전적이진 않고 이렇게 나열하는 게 옳은 거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이요. 얘도 전공법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저는 개차랑 개비 정도는 전공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축차 대입의 아이디어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n에다 1 넣을게요. A2는 3의 1승 곱하기 A1, A3은요 3의 2승 곱하기 A2, A4는요 3의 3승 곱하기 A3. 자, 어디? n-1까지 넣으시라고 했죠? AN은요 3의 n-1에 A n-1이네요. 자, 축차대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건 다 뭐 하겠어요? 이제 날려야 되니까 양쪽을 다 변변 곱하는 거예요. 이쪽 싹 곱하고 이쪽 싹 곱해요. 변변 곱하기라고 그래요. 이변과 이변을 다 곱한다. 자, 곱한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 약분 치겠죠. 됐습니까? 약분했다고 치시고 AN은 여기부터까지 더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럼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어디까지? 3의 n-1승까지 곱하시고 맨 뒤에 A1을 곱하면 됐고 A1은 1이니까 그렇죠? A1은 없어지고 이건 뭐예요? 3의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예요? n-1이죠. 그렇죠? 3의 뭐야? 2분의 n의 n-1로 끝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이거 쓰지 말라면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5를 넣으면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항은 1인데 즉 어떤 항에 뭐야? 3의 n승을 곱하면 다음 항이 돼. 3의 n승은 어떻게 되니? n마다 커지겠네. 그럼 1 넣으면 뭐야? 곱하기 3으로 이동하겠네. 그렇죠? 3. 또 곱하기 얼마가 돼? 3의 제곱이라고 쓰셔야 돼요. 9라고 쓰지 마세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통제적이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통제해야 돼요. 여기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게 너희들 목적이 아니에요. 3의 제 곱하기 뭐야? 3의 3승이야. 그치? 너 얼마야? 3의 3승 곱하면 3의 6승이야. 너 얼마야? 3의 4승 곱하면 3의 10승이야. 3의 10승은 얼마인지 아니? 모르잖아. 근데 왜 계산해? 알겠습니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습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이요. 268번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갑시다. 자, 266, 67은 제가 써놨지만 개차와 개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케이? 개차, 차가 계단식이다의 그 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계단처럼 뭐야? 커지는 거. 알겠습니까? 비는 비가 계단처럼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거고 요 정도는 수능 특강에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하실 수도 있어요. 뭐예요? 대입하셔서 풀 수 있어. 내가 그냥 대입해볼까? 잘 모르겠으면 대입이야. 5항밖에 안 가니까. 그치? 대입해보자. 자, A1은 2야. 됐니? 자, 그럼 n에다 1 넣어. A2는 뭐야? A2는 뭐야? A1 더하기 1분의 A1이네. 그치? A1은 얼마야?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너야? 2분의 1이겠네. 됐습니까? A3는요? A2 더하기 1분의 A2잖아. 맞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더하기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2분의 1이고. 맞니? 뭐 2였어요? 아씨. 그 다음에 그럼 3분의 2가 되네요. 그쵸? 너는 3분의 2분의 3분의 2니까 3분의 5분의 3분의 2가 되니까 너는 뭐가 돼요? 5분의 2가 되네요. 자, 2구요. 3분의 2구요. 옆에 쓰라고 했죠, 제가. 2구요. 3분의 2구요. 5분의 2네요. 자, 이 정도만 돼도 알겠네요. 다음 얼마일까요? 얼마야? 7분의 2가 되겠죠. 네가 얼마니까? 1분의 2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떠한 형태로 뭘 보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건 꼬맹이 때도 알 수. 안녕하세요. 거꾸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못 말하는 게 우리가 어떠한 형태에 굉장히 뇌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실 수 있으면 됐고. 알겠습니까? 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자, 식변형 합시다. 어떻게 하면 식변형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괴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고 여러분들은 식을 변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해야 돼요. 왜 괴롭죠? 이쪽이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 이쪽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쪽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쪽에는 하나가 안 나오잖아. 어떤 항은 다음항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잖아. 물론 깨끗하게 다음항은 뭐라고 나오긴 했어. 근데 어떤 항이 지금 위아래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봤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자주 가르쳤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겪는 수학적 센스예요. 네. 문제풀이 많이 하는 사람만이 이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숫자적 감각이라고 막 누가 얘기할 때 제가 원래 그런 말 싫어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싶어져 얘를? 역수하고 싶어져야죠. 왜일까요? 그것도 많이 얘기했잖아. A 플러스 B분의 A가 나오면 뭐 하고 싶어져야 돼? 역수하고 싶어져야 돼. 왜? 얘는 다루기가 불가능한데 역수하면 찢어버릴 수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역수하는 유형이에요. 물론 나는 내가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당사자니까 난 기억나는데 내가 지수로 구할 때도 이거 역수하는 거 한번 해서 풀어드렸을 거야. 뭐 중간고사 때도 이거 뭐 하고 싶어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쵸? 그때는 누가 대답했는데 역수라고. 오케이? 자, 역수할게요. AN분의 1분의 1은 뭐가 돼요? 역수하시면 AN분의 AN 플러스 1 되죠. 이제 뭐가 돼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뭐가 돼? AN분의 1 더하기 1이네. 됐네. 역수한 수열에 대해 얼마야?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역수가 된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뭐야? 처음에 2분의 1이네? 그 다음 얼마야? 더하기라면 다음 항인 거잖아. 그치? 2분의 3이네? 이걸 더 역수하면 이게 다음 항이 된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5고, 2분의 7이고, 2분의 9네?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 9분의 2가 정답이네?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같은 거야. 나 같아도 역수하고 싶어지겠다. 왜냐면 뭐야? 간소화할 수 있거든요. 얘는 찢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를 많이 했죠? 기억나시나? A 플러스 B분의 AB 뭐 하고 싶어져? 역수하고 싶어져야 된다니까. 이거 역수하면 뭐라 그랬어? 이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니까. AB분의 A 플러스 B라서 이거 역수한 거라고. 그때 그랬잖아. 그치? 일관되잖아요. 저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역수를 하고 싶어져야 된다. 그래서 AN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거예요. AN 더하기 1분의 1은 그냥 여기 나온 김에 합시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AN분의 1을 뭐라고 놓냐면 BN이라고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예요. 치환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BN이고요.
너는 뭐가 돼요? 여기다가 n 플러스 n 플러스 1 넣으면 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해서 b에 n 플러스 1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b1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네. b1은 얼마가 돼요? b1은 a1분의 1이잖아요. 그럼 a1은 얼마가 돼? b1은 2분의 1이네. 그럼 bn은 뭐가 돼? 뭐야? n 빼기 2분의 1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 말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 an으로 마지막에 뭐 하라? 돌려주라 라는 거죠. 자, 이제 뭐 최종 이거 계산해서 역수만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치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수열의 뭐야? 점화식을 치환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치환을 하고 지랄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야 나중에 가시면 점화식에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 맞다. 여기 있어. 지금 내가 저기서 치환을 했구나.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됐고 이 치환을 여기서 한 거고 뭐 이런 거를 있잖아. 한 번은 쓸 줄 알아야 너희들이 실제로 보고도 풀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 없어. 다음이요. 269번은 수업을 잘 들어. 해설지 같은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수업 들어. 이거 해설지 보면 꼭 이상하게 풀더라고. 그리고 진짜 해설 못 하시는 분들이 그 해설지를 읽어서 푼다는 게 딱 이거야. 자, A군 구하래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게 왜 괴로워요? 어떤 항에 2를 더하면 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어렵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뭐 하고 싶어? 통일하고 싶으면 되잖아. 통일하면 되잖아. SN이니까 이거 뭘로 바꿔? SN? n-를 바꾸든가. 너를 뭘로? AN으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야. 얘를 SN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으니 너를 뭘로 바꾸면 돼? AN으로 바꾸면 되지. 그치? 시간 하나 더 쓰면 돼요. 자, 시간 하나 더 쓰시면 되는데 뭘 쓰시냐면 S에 뭘 쓴 거예요? 그냥 여기다 n-를 넣고 한 번 더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하시면 되겠어? 빼요. 이쪽 빼면 뭐 나와요? AN 나오죠? 그냥 빼세요. 날라가죠? 됐죠?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뭐야? AN은 2AN-1이야. 됐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걸 어떤 으로 잡아? 이게 그 뭐가 돼? 그거에? 다음 항이 되겠네. 그치? 이해돼? 아니면 이걸 어떤 으로 잡아? 그럼 전항인데 전항에다 1을 곱하면 뭐가 돼?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니? 등비수열 아니냐? 이해돼? 등비수열이 끝났네. 첫째 항이 -1이고. 얼마야? 2에? 이게 해설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이렇게 쓰래. 이러면 겁나 웃긴 거지. 이렇게 쓰면 왜 이렇게 쓰는 줄 알아? 빼잖아? 그럼 뭐가 나와? 바로 AN 플러스 1 튀어나와. 근데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하고 싶냐?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하고 싶냐?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잖아. 근데 이렇게 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사실 생각이 꼬이는 거지. SN이 보이면 뭘 만든다? AN 만들지. 어떤 방식으로?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AN 만들면 되잖아. 그건 선생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뭔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든. 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AN이 예를 들면 뭐 AN-1이 뭐 2N-4로 나와. 이렇게 나오면 뭔 상관이야? AN이 얼마야? 여기서 2만 더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AN이 얼마가 돼? 2N-2지. 굳이 SN 플러스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여지껏 배울 때까지는 한 번도 안 썼던 일을 이 문제만 나오면 SN 플러스 1 쓰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 나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여태까지 네가 SM 플러스 살면서 몇 번이나 썼냐? 한 번도 안 썼는데 여기 가서 갑자기 SM 플러스 쓰래. 그런 게 아니야. SM-SMR 쓰면 그냥 AM 관계식 나오고, 맞잖아? 내가 뭐만 자신 있으면 돼? 얘가? 이거랑 같다는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않나? 그치? 좋습니다. 아니, 이건 작년에 무슨 문제 풀다가 내가 너무 웃겨갖고. 근데 뭐 찾아봐도 다 SM 플러스를 쓰래요. 자, 270번 같은 경우는요, 270번, 271번, 272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쳐서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 같은 거,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을 할 때 실제로는 점화식, 즉 수열의 관계식 풀이가 아니면 다 이런 풀이를 해요. 이게 뭐냐? 저는 아예 그 기출 아이디에서 규칙성 추론이라고 그냥 깔아놓은 주제예요. 그냥 규칙성 추론이에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귀납법적으로 상태를 보면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AN이 얼마인지 작성이 되나요?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거 보고 AN이 얼마인지 작성이 돼요?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되면 쉬운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추론을 통해서 규칙성을 만든다. 즉 하나, 둘, 셋, 넷 해보고 아 AN이 뭐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인데요. 제가 기출해야 때도 그 다음 이슈가 바로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수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썼어요. 왜냐면 실제로 하나하나 규칙 찾아서 썼다가는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기긴 해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규칙을 바로 수식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응 시간 짧으니까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라도 좀 해봐라.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여기서 끝나긴 합니다. 되게 굉장히 쉬운 거죠. 이거는 뭐야? 교점의 개수가 A10이야. 오케이? 자, 교점의 개수가 하나 그으면 생기냐? 안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 A1은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생기겠니? 하나가 되니까 A2는 1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생겨?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니까 A3은 세 개 생겨요. 그쵸? 자, 교점의 개수가 여기, 여기, 여기에서 지금 뭐 아래?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지 않게 그으면 당연히 몇 개가 생기겠니? 마지막 거 계산으로 하지 말고 여기 이 구조야. 이 구조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앞에도 똑같은데 얘들아 그냥 요거는 이제 쉬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보자. 여기까지 변할 때 보면 뭐야? 너에다가 뭐가 그어졌니? 너가 그어졌어. 그치?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게 세 개야. 이렇게 써봐야 아무 짝에 의미가 없다는 거야. 쉬운 거는 추론하지. 1, 3, 6 다음에 얼마겠니? 0, 1, 3, 6 다음에 넌 얼마야? 아 1이고 넌 얼마야? 넌이고 넌 3이겠구나. 그럼 넌 얼마야? 4니까 아 10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봐봐. 여기다가 지금 1이지. 그럼 3이 어떻게 나온 건지 생각해야 돼. 뭐야? 내가 원래 이 흰 세원에 있던 데에다가 뭐 한 거야? 노란 선을 쓱 그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점이 몇 개가 튀어나오겠니? 2개가 튀어나오지. 왜인지 이해하겠어? 원래 2개의 직선이 있었거든.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않아? 여기 흰 선에다가 내 이제 뭐야? 노란 선을 쓱 그었으니 몇 개가 튀어나오니? 3개가 튀어나오죠. 원래 3개가 있었거든. 됐니? 자 그렇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얘기야. 뭐야? 너가 1 더하기 2야. 자 너가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맞니? 자. 미안해. 하나 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서 찾을 수 있는데 내가 규칙성 추론을 이렇게 찾는 거 말고 이건 아무것도 안 찾은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아 이것도 맞아. 말은 돼. 말은 돼. 뭐야? 사이를 보고 내가 찾아낸 거 맞는데 오케이?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 이렇게 찾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찾는 건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찾으라고? 과정을 밝혀서 써라라고 한 거야. 뭔지 알겠어? 맞잖아. 원래 있던 거에 하나 더 그어지네.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하나가 아니잖아. 그치?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하나가 더 그어지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내 말 이해하시겠어?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뭐냐? 자 봐봐. A5는 A4에다가 몇 개를 긋는 거야? 점이 몇 개가 추가되는 거야? A4는 4개의 직선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개가 추가돼? 몇 개가 추가되는 거야? 4개가 추가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진정한 방법은 뭐야? AN 플러스 1은 뭐야? AN에다가 N이 추가되네. 이걸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아까 말했던 게 이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케이스로부터 세서 풀 거야. 맞니? 그리고 세서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산의 결과가 아닌 뭘 나타내라고? 과정을 나타내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쓰면 진짜 실격이라고. 아, 쉬운 문제니까 그렇지. 이런 것만 써봐도 알아. 좀만 써봐도 이렇게 써갖고는 규칙을 못 찾아. 규칙이 다 더해놓으면 이걸 다 파헤쳐갖고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바보야? 그냥 처음부터 규칙이 있으니까. 맞잖아. 규칙이 있을 거니까 나름대로 뭐야? 규칙이 잘 드러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목적은 뭐라고? 이렇게 쓰는 게 1차 목적이라고. 항을. 그치? 근데 최종적 목적은 뭐야? 이렇게 쓰는 거야. 왜냐면 몇 번 해보니까 전 거에다가 그치? 몇 개를 더하니까 다음 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로 바로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건데 못 가도 요 정도는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전항에서 뭐가 더해지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전 상태에서 뭐가 계속 상황이 더해지는 스타일들이 있으면은 요걸 이렇게 쓸 수는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야, 271번 해보시고. 이게 대표적으로 그건데 아니다. 272번을 해보시고. 굉장히 결혼 272번을 해보시고요. 271번을 풀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어려운데
뭐 어쩌고 했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쌌는데 빨리 읽어보시고 오케이? 왜 이렇게 서술이 기냐면 모의고사는 시비가 안 털려야 돼서 여기서 A1이라고 하자. 그래서 다시 또 A2라고 하자. 또 어떠한 규칙으로 A3라고 하자라고 해서 몇 번을 똑같은 구조로 반복을 시켜줘야만 돼요. 알겠습니까? 뭐 대충 우리는 알겠죠? 그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싼다는 거죠.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 나오면 뭐라고 써요? 이 예를 두 개를 따라가서 이 예 두 가지가 나오면 우리는 그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왜 예를 들어준다고? 수학 문제에서 예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야? 문제 이해가 어려우니까. 오케이? 너는 뭐야? 예를 들어서 한 요 두 개를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가시면 발자국 따라보면 A3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시를 우리가 해볼 수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시 1번이 22가 나오는 이유를 찾으시면 돼. 이 건널비가 지금 건널비지? 건널비가 지금 22가 나오니? 건널비가 22가 나와? 너희들이 해보니까? 맞니? 세볼까? 세보면 22가 나올까? 그 세야 돼. 너희들이 22를 세야 된다고. 22를 잘 세는 방법을 가지고 44, 8도 세낼 수 있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A3도 셀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될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런 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따라가면 되는데 예시를 어느 규칙을 가지고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이거 48인데 언제? 세다가 이거 샜나 안 샜나 헷갈리네? 그럼 체크를 잘 하면서 세야지. 근데 니들이 직접 세다 보면서 규칙을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이걸 알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맞잖아. 이거 딱 보면 이렇게 세면 되지.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거 어디 있어. 걔네들 뭐 만점 맞는 애들이지. 니들 만점이 아니잖아. 그치? 지금 어떻게 셀 거야? 아, 몰라. 위에 거 뭐야? 하나, 둘, 세 개 맞아? 그치? 그럼 밑에 거도 세 개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옆에 거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위쪽 거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10을 나왔네. 알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1학년 때도 했던 건데 1학년 때 비슷하게 해. 뭐 내 책에도 있는데 이거 건널비 뭐 이런 거 되는 거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건널비 열심히 재봐야 어때? 이거랑 길이가 다 같지. 이해돼? 건널비니까 뭐만 보면 돼? 그냥 오른쪽 면만 다 보면 돼. 몇 개가 나와 무조건? 4개가 나와. 얘가 들어가 있든 푹 들어가 있든 이게 뭐 나와 있든 간에 몇 개가 나와? 오른쪽 면은 4개가 나오고, 그치? 자, 왼쪽 면도 몇 개가 나오겠니? 당연히 몇 개가 나오겠어? 4개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보면 돼. 그냥 우리 옆에서 보고 그대로 세면 돼. 그치? 그럼 4개가 나오는 면이 몇 개가 되겠어? 왼쪽 오른쪽? 윗면 중에? 그치? 이렇게 4면이 몇 개가 나오겠어? 4개가 나올 것이고 윗면은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올 것이고 아래면도 몇 개가 나오겠어? 3개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야? 4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네. 이해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야. 4면은 넓이가 4고 옆면 이해돼? 위아래에 뭐야? 2면은 넓이가 얼마야? 3이겠구나 해서 16에다가 6도 하니까 20이 맞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은 옆면이 얼마가 되겠어? 오른쪽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지. 왜냐면 이렇게 보면 평면으로 보이잖아, 사실. 입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비스듬해서 그렇지 사실 입체로 이렇게 보면 뭐가 돼? 정면에서 보면 다 평면이잖아. 그럼 평면인 거 세니까 역시 다음은 뭐겠어? 4면이 얼마가 되는 거야? 넓이가 이번엔 3 곱하기 3이 되었잖아. 그치? 얼마야? 9가 되고 2면은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됐네. 왜냐면 1, 2, 3 이렇게 됐으니까. 됐네. 이렇게 되면 알아듣는 거야. 다음이 얼마겠니? 4면이. 그치? 이게 얼마가 돼? 4, 4? 16이 되네. 아, 이거네. 그치? 4. 죄송. 그치? 넌 얼마였어? 3의 제곱이었고. 넌 얼마였고? 2의 제곱이었네. 보자마자 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2면은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뭐야? 1 더하기 2. 1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4. 그치? 원래 있던 거에다 하나를 더 얹는 거잖아. 이해돼? 아, 그러면 뭐야? 너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겠네. 그치? 이게 나오겠네. 이게 얼마야? A3잖아. A3가. 그치? 그럼 N은 나오겠네. 어떻게 하면 돼? 4면에다가 3일 때 4잖아. 2일 때 3이고.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다 N 플러스 1이잖아. 3일 때 4니까 조정만 잘하면 돼.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일 때 4까지 더해야 되네? 그러면 얼마야? N일 때 N 플러스 1까지 더 하면 되겠다. 하면 된다고. 이게 네가 했던 기르듬탁이야. 그리고 당연히 뭐야? 너를 세갖고 22를 만들고 너를 세 48을 만들었네. 아, 이게 아니라고. 22가 나온 그 과정을 다
밝혀서 쓰라는 게 이 얘기야. 그치? 이걸 써야 얘가 22가 나고 이걸 써야 48에 나오는 걸 알지. 이걸 안 쓰면은 이거 알겠어?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안 쓰면 규칙성이 이게 리듬을 타죠? 안 타지잖아. 뭐는 변하고 뭐는 안 변한지가 있는 거 아니야. 너는 면수는 변하지 않았고 뭐만 변했어?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고 너는 1 더하기 1 더하기 대함 1 더하기 대함 1 더하기 대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코멘트에 써놨어요. 규칙에 대한 믿음. 규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열심히 세시면서 뭐 하라고? 계산 과정을 밝혀놓고 쓰시는 걸 추천해요. 몇 줄만 쓸 줄 알면 끝나요. 몇 줄만 쓸어서 내시면 끝나고, 알겠습니까? 그 전에 익히셔야 하는 건 뭐야? 바로 이 전에서 뭐가 더해지면 증분만 세도 되겠다. 더해지는 것만 잘 체크해 놓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3, 6, 10이라고 쓰는 거 의미 없는 거라고. 이렇게 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1, 3, 6, 10일 해봐야 2, 3, 4거든요. 개차수를 너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구하는 방법이 모르잖아. 뭐 아까 선생님 배웠습니다. 축차 대입으로 저거 하고 있을래? 그렇잖아. 개차의 일반항을 배운 게 아니라면 얘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결국.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이게 남은 건 그냥 잘 대입하세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n이 1일 때에는 a2는 2a1 더하기 1이고요. a1이 얼마래요? 1이네요. 그렇죠? 1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예요? 3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거 이렇게 쓰지도 말라 그랬죠? 사실요. 이건 낭비 같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득점과 멀어지게 돼요. 그냥 단순히 습관 얘기가 아니라 점화식은 그게 점화식이에요. 귀납법은 그게 귀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귀납법의 진정한 용도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n이 3입니다. 자, 이 4는요. 2a3 더하기 1이고요. 자, 2 곱하기 a3 7 더하기 1이고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고요. 그렇죠? 항이 4개가 나왔으므로 1, 3, 7, 15예요. 다음 얼마죠? 사이를 빠르게 보는 거죠. 항과 항 사이에 규칙이 있다고 했고요. 곱하기 곱하기 아닐 것 같고요. 곱하기 3 곱하기 모르겠고요. 그렇죠? 얼마였겠어요?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네요. 자, 다음 얼마겠어요? 더하기 16이고 더하기 30이고 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쓰고 이거는 사실은 점화식 문제에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점화식이긴 해요. 선형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활용 문제나 이런 것이 내신적으로 지저분하게 나오면 다 예를 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박을 건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잘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뿐이고, 오케이. 선형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틀리고 클리닉 때 만약에 내가 그 틀린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시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읽으면은 선형 점화식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자, 항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 항일기라고 부르는 거고 사실 점화식은 항을 읽어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8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자, 제가 점화식 몇 가지 가르치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법론 1번이 바로 뭐예요? 식 읽기예요. 식 그 자체로 읽어서 그냥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뭐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다음 항은 어떤 항? 전항이죠. 전항이 뭐예요? 2를 곱하고 1을 더한다예요. 2배하고 더하기 1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항도 뺍시다. 어차피 다음 항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전항에다 뭐 하면 돼? 2 곱하고 더하기 1 2배하고 더하기 1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열합시다. 2배하고 더하기 싫으면 얼마예요? 2배 하시고 더하기라면 3이죠. 2배하면 6이고 더하기라면 7이고요. 2배하고 더하기라면 15고 2배하고 더하기라면 됐어요? 2배하고 더하기라면 빠르죠. 알겠습니까? 항을 내가 이거죠. 뭐라고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변수를 집어넣고 결과를 빨리빨리 뽑아내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 읽기가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게 뭐 어떤 거에 쓰이냐면 지금 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해요. 센도 외울 수는 없잖아. 많이 외우고 사는데 센도 그거 있어. 그 2배쯤 잘하면 그 20cm 잘라내고 다음 날 또 그 2배가 자라있고 또 20cm 잘라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 거에서 2배가 자란 다음에 20cm쯤 잘라낸 게 다음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또 선형 점화식이에요. 선형 점화식이라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다음이잖아. 이게 전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있죠.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선형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잘 나오지는 않는데 모의고사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푸는 거에. 그래서 그건 대입이라도 좀 빨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자,